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4단원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이란 이 단원에 등장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테스트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미리 문제 풀어오셨죠? 그 문제들 모두 다 풀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쏙쏙 뽑아서 선생님과 같이 꼼꼼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면서 각각의 보기가 왜 맞고 왜 틀리는지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풀면 여러분들의 과학 성적은 쑥쑥 향상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신나게 공부할 준비 되셨어요? 그렇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자 모형이 나와 있네요. 그림은 물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은 산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이러한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가하 과정을 통해서는 분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산소 1개에 수소 2개로 이루어진 물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이점은 뭐죠?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물은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액체 상태였었던 물이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하는 이러한 상태가 변하는 과정은 분자가 가진 성질이 변하지 않죠.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나를 볼게요. 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의 과정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소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 결합이 끊어지고 산소 원자는 산소 원자끼리 결합해서 산소 분자를, 그리고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끼리 결합해서 수소 분자를 만듭니다. 즉 물분자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산소와 수소라는 두 가지 분자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성질이 변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가와 나의 변화의 종류를 볼게요. 가는 물리 변화, 나는 화학 변화. 맞네요. 1번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고요. 2번 볼게요.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성질이 변하지 않죠. 그 이유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인 분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학 변화에서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인 이 분자가 변해요. 그래서 성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2번 틀리네요. 3번 분자의 종류. 가하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물이 수증기로 될 때 분자는 변하지 않죠. 분자의 종류는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죠. 하지만 분자의 종류는 변합니다.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성질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질 변화와 분자의 종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원자의 종류.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동안 물 분자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이것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종류 변했나요? 변하지 않죠.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이때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변화가 일어나던 화학 변화가 일어나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4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원자의 배열.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은 원자들 사이의 배열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달라지느냐? 분자와 분자 사이의 배열이 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 배열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수소와 산소, 이 원자들의 배열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이 두 변화의
특징,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을 예와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탕으로 과자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 중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었던 성분, 즉 분자가 변해서 성질이 달라진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를 골라볼게요. 첫 번째, 가. 설탕을 녹인다? 설탕을 녹이면 고체 상태였었던 설탕이 액체 상태로 상태가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동안 설탕 분자는 그대로 설탕 분자로 남아있어요. 대신 설탕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물리 변화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뜨거운 용액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젓는다? 설탕 용액에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이 베이킹 소다 속에 들어있는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열을 받아서 분해됩니다. 어떠한 물질로 분해되느냐? 탄산, 나트륨,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는 이 세 가지의 물질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성질이 달라지니까 이것은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화학 변화이고요. 다음 다. 내용물을 따라낸 다음에 틀로 모양을 낸다? 모양을 낸다는 건 모양만 변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물리 변화에 해당하고요. 다음 라. 용액을 굳힌다? 굳힌다는 것은 액체 상태였었던 물질을 고체 상태로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상태가 변하는 동안 성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물리 변화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화학 변화를 모두 찾는다면 나만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얘와 관련 지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메테인이 연소하는 반응. 그림 나는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각각의 과정을 우리 화학 반응식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부터 볼까요? 메테인. 메테인은 탄소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라고 쓸 수 있죠. 이러한 물질이 연소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체, 산소 기체가 필요해요. 산소 기체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지요. 이렇게 둘이 반응을 하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탄소 하나당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산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2개 결합한 물.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맞춰주면 탄소 원자 반응 전 1개, 반응 후에도 1개네요. 다음 수소 원자 반응 전 4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4개가 되도록 개수를 2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다음 반응 전 산소 원자는 2개, 반응 후에는 산소 원자가 4개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반응 전의 산소 원자도 4개가 되도록 이 앞에 개수 2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메테인이 연소를 하게 되면 메테인과 산소 이 둘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즉 이것은 화학 변화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나를 볼게요. 나,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인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탄소 하나당 산소 원자 2개가 결합된 이러한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였는데 이것이 승화가 되면 어떤 상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뿐 이 분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 보기를 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에서 빛과 열이 발생한다. 메테인이 탈 때에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요. 그러면서 빛과 열이 발생을 하죠.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1번 맞습니다. 다음 2번, 가에서 원자 사이의 결합이 변한다. 그렇죠?
지금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기를 볼까요?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었고, 산소 기체는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반응을 하니까 각각의 결합이 끊어지고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으로, 그리고 수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으로 원자 사이의 결합이 변했죠. 그래서 새로운 분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번도 맞고요. 다음 3번 볼게요. 나에서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 그렇죠. 고체였었던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 상태인 물질로 상태가 변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나에서 드라이 아이스의 성질이 변한다? 상태가 변할 뿐 그 물질의 분자는 변하지 않았죠. 따라서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고쳐야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5번 볼게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았다. 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나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각 물질들을 이루고 있었던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 모두 다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이 되지요. 5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4번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반응 모형의 예로 옳은 것은, 우리가 화학 반응의 종류 4가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2종류 이상의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한 종류의 물질을 만들면 화합. 그리고 한 종류의 물질이 이제 쪼개져서 2가지 이상의 물질로 나누어지면 분해. 그리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반응하는데 이 물질들의 성분이 바뀌는 이러한 과정을 치환이라고 하지요. 이거 말고도 2가지 물질이 있는데 서로의 성분을 맞교환하는 복분해 반응, 화학 반응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형을 다시 볼게요. AB라는 물질이랑 C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둘이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A, B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요. 그리고 B와 C가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AC와 B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치환 반응이라고 해요. 치환 반응. 그럼 아래 예에서 치환 반응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강철솜을 연소한다. 그럼 강철솜을 연소할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우리 한글로 화학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강철솜은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기체 산소가 있죠. 즉 철과 산소가 반응을 하면 산화철이 만들어져요. 2가지 물질이 결합해서 한 가지 물질이 되네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화합이라고 하죠. 다음 2번째, 산화수은을 가열한다. 산화수은을 가열하면 산소와 수은으로 쪼개집니다.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분해라고 하죠. 다음 3번째,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한다.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 하는 물질은 베이킹 파우더에 들어있죠. 이 물질은 열을 받으면 3가지 물질로 쪼개져요. 탄산, 나트륨,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3가지 물질로 쪼개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분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4번째, 마그네슘의 묽은 염산을 떨어뜨린다.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에 염산을 떨어뜨리면요. 염산은 우리가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것을 염산이라고 해요. 염화수소와 염산은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둘이 반응을 하면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이랑 수소가 자리를 바꿉니다. 둘이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염화 마그네슘이란 물질은 물에 녹은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마그네슘과 수소가 서로 자리를 바꾼 이것을 치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도 볼게요. 5번,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혼합한다. 그럼 이 둘이 반응을 하죠. 염화나트륨은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나누어지고 질산은 수용액도 질산이온과 은이온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염화이온과 여기에 있는 은이온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해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을 만들고요.
나머지 물질들은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질산, 나트륨, 수용액이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의 짝꿍을 맞바꾸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화학 반응을 우리가 복, 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화합이고 어떠한 것이 분해고 어떠한 것이 치환 복분해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가 실험 상황, 나 실험 상황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화학 반응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 먼저 보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베이킹 파우더 속에 들어있는 주 성분이지요. 이것을 가열합니다. 그럼 탄산수소 나트륨 어떻게 쓰나요? 나트륨 약간 조금 앞에 쓸게요. 나트륨, 수소, 탄산, 이온 이렇게 탄산, 수소, 나트륨 이렇게 읽어요. 이것을 가열하면 쪼개집니다. 몇 가지 물질로 쪼개지느냐? 3가지 물질로 쪼개져요. 어떤 물질로 나눠지냐 하면요. 탄산나트륨이 만들어지는데 나트륨 이온 2개당 탄산이온 하나가 결합해서 이러한 물질,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때 만들어지는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 기체 때문에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를 빵 반죽 속에 넣어서 가열을 하죠. 그럼 빵이 이게 부풀어 올라요. 왜? 바로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렇게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럼 이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있는 유리관을 따라 석회수로 들어간다면 석회수는 투명했었는데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뿌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정리하자면 개수를 맞출게요. 반응 후에 나트륨 2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2개. 반응 전에 수소 2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2개. 반응 전에 탄소 2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2개. 반응 전에 산소 6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산소 6개. 이렇게 화학 반응식 완성이 되고요. 다음 나를 볼게요. 이번에 나는 과산화수소를 이산화망가니즈 있는 곳에 넣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과산화수소 H2O2라고 쓰죠. 근데 이 H2O2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놓아두어도 물과 산소라는 기체로 쪼개져요. 그런데 이 이산화망가니즈가 들어있으면 이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이산화망가니즈 이런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매는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넣진 않아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이 화살표 위에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해볼게요. 반응 전에 수소 2개였다면 반응 후에 2개. 반응 전에 산소 2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산소 2개여야 되는데 3개네요. 이럴 땐 짝수로 맞춥니다. 그래서 물 2개로 하면 반응 후에 산소 원자 4개죠. 그럼 반응 전에도 4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산소 기체는 물에 녹지 않으니까 물 속에서 이렇게 포집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기체가 바로 산소 기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을 정리했다면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와 나는 모두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가는 열을 받아서 이렇게 쪼개졌어요. 열분해라고 하죠. 나는 한 가지 물질이었던 과산화수소가 촉매에 의해 분해가 됐어요. 촉매 분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한 가지 물질이 3가지 또는 2가지 물질로 나누어지니까 분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탄산수소 나트륨과 과산화수소가 화합물임을 증명할 수 있다. 지금 탄산수소 나트륨을 쪼갰죠. 과산화수소를 쪼갰어요.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물질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은 이 물질은 2가지 이상의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물질이다. 즉 화합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다음 3번, 가에서 발생하는 기체, 가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바로 이산화탄소네요. 그렇죠? 이 이산화탄소는 석회수와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한다. 석회수는 우리가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라고 해요.
이것과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과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이온이 돼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을 만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3번 맞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나에서 반응이 일어날수록 이산화망가니즈의 질량이 점점점 감소한다? 이산화망가니즈는 촉매예요. 촉매이기 때문에 이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응 속도만 변화시킬 뿐이죠. 그래서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 5번. 가와 나 모두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는 물질이 생성된다. 염화 코발트 종이 보통 푸른색이죠. 근데 이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물이죠. 가 반응에서도 물이 만들어지고 나 반응에서도 물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가나 모두 염화 코발트 종이 색을 변화시키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섞어 가열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럼 이 반응 먼저 봅시다. 산화구리 2. 구리의 전하량이 2 플러스라는 거죠. 근데 산소는 2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구리 하나당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어요. 여기에 탄소가루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열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온이었던 구리는 금속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산소와 탄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럼 개수를 맞추면 반응 후에 산소가 2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2개. 반응 전에 구리가 2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2개. 이렇게 되겠지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분해 반응이 아니라 여기서는 산소와 탄소의 위치가 바뀐 치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니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을 하네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질 겁니다. 니은 맞고요. 그다음 디귿, 화학 반응식은 2CU5 더하기 C는 CU2 플러스 CO2?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쓴 화학 반응식과 이게 서로 다르죠. 어느 부분? 이 부분이 다르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얘가 왜 틀리냐? 구리는 금속입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구리 입자들이 서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독립적인 입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분자식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2개 반응했다면 이 2를 뒤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개수 크게 2 이렇게 써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마그네슘 리본을 염화구리 수용액에 넣고 가만히 놓아두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상황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마그네슘 리본, 금속 마그네슘인 거죠. 이것을 염화구리 수용액에 집어넣었어요. 염화구리. 구리 이온 하나당 염화 이온 2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 속에 집어넣으면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과 여기에 있는 구리가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온이 되고요. 그리고 구리는 금속으로 나옵니다. 개수를 맞추면 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마그네슘 금속이 점점점 녹아 들어가서 이온이 된다. 그리고 이온이었었던 구리는 금속으로 석출되어서 달라붙는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죠. 서로 자리를 바꿨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구리와 마그네슘이 서로 자리를 맞바꿨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온으로 변하고 이온이었던 구리는 금속으로 바뀌게 되었죠. 1번 맞습니다. 다음 2번, 비커 전체의 질량이 증가한다?
질량이 증가하려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바깥에서 안으로 뭔가 다른 물질들이 더 추가가 되었어야 해요.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다른 기체 물질이라든지 다른 물질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따라서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 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처음 이 용액은 푸른색을 띄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액 속에 녹아있는 구리 이온 때문이지요. 이게 푸른색을 띄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리 이온은 금속으로 변합니다. 즉, 이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의 양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따라서 푸른색은 점점점 옅어집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마그네슘 표면에 구리가 석출된다. 구리가 이온이었는데 금속 상태로 변하죠. 따라서 마그네슘 표면에 구리가 달라붙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5번. 수용액 속에 마그네슘 이온의 수가 늘어난다. 금속이었었던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수용액 속의 마그네슘 이온 수는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러한 치환 반응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 문제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열린 공간에서 강철솜을 연소시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철솜은 철로 이루어져 있지요. 연소시키면 산소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산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정리를 했다면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공기 중에 있었던 산소가 철에 달라붙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1번 틀리고요. 다음 2번, 강철솜은 연소 후에 질량이 감소한다. 열린 공간에서 질량을 측정을 한다면 제일 처음에는 철의 질량만 측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가열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산화철의 질량을 측정하게 돼요. 그럼 철보다 산화철의 질량은 더 크지요. 왜? 산소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 달라붙은 산소의 질량만큼 철의 질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질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바꿔야겠고요. 다음 3번, 강철솜이 수소와 결합해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 수소가 아니라 산소죠.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발생한다. 즉 연소된다. 다음 4번, 연소 후에 강철솜을 이루는 철의 배열이 변한다. 반응하기 전에는요, 철 원자들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산소가 결합하면 산소철, 산소철, 산소철 이렇게 철들의 배열이 달라지게 돼요. 철과 철 사이에 산소가 끼어들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철의 배열이 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다음 5번, 밀폐된 장소에서 연소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강철솜의 질량은 감소한다? 밀폐된 상태에서 질량을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은 철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갇혀있는 산소의 질량까지 모두 다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반응을 일으켜요. 그럼 산화철이 만들어지죠. 그럼 나중 질량은 산화철이에요. 그럼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 질량은 서로 같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반응 후에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일정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돌턴의 원자설의 일부이다. 가와 나 원자설과 관련된 법칙을 옳게 짝지은 것은? 우리가 배운 화학 반응의 법칙 4가지가 있었어요. 그 4가지가 여기 있는 돌턴의 원자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가부터 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응한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를 통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나, 화합물.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들은, 이 성분 원소의 원자들은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가 결합했을 때만 물이 된다.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 성분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 비가 성립한다는 일정 성분비 법칙. 이것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가는 질량 보존 법칙, 나는 일정 성분 법칙. 3번이 답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기체 반응 법칙은 뭐였죠? 기체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진 않았지만 배수비례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이 둘의 공통점은 뭔가요? 탄소와 산소, 탄소와 산소.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그럼 이 두 물질, 같은 물질인가요? 다른 물질인가요? 다른 물질이죠. 이렇게 같은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원소 중에서 탄소의 양을 똑같이 고정을 시킵시다. 그럼 이 일정한 양의 탄소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은 1대 2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 한 원소를 고정시켰을 때 이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것이 배수비례 법칙이에요. 또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것은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라는 법칙이지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산화철과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산화철 35g과 산화마그네슘 35g에 각각 포함된 철과 마그네슘의 질량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정 성분비 법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산화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산화철. 산화철은 철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지요. 이때 질량비를 보도록 할게요. 질량비. 철이 5g 반응할 때 산소는 2g 반응을 하죠. 그렇다면 산화철은 5대 2대 이 둘을 합한 7만큼 만들어질 거예요. 문제에서 산화철 35g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철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산화철을 7g이 아니라 35g으로 만들려면 비례식 풀면 되겠죠. 이때 필요한 철의 질량은 7이 35가 되려면 5배 늘리면 되겠죠. 그럼 그때 필요한 철의 질량도 5배. 얼마? 25g이 됩니다. 그래서 철은 25g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5g의 철이 산화철 속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산화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이번에도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마그네슘을 만드는데 이 산화마그네슘을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의 질량을 보니까 마그네슘 3g당 산소 2g 반응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화마그네슘은 5g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산화마그네슘 35g 속에는 마그네슘이 몇 g 들어있을까요? 5g이 35g이 되기 위해선 7배가 더 늘어나야 되죠. 그렇다면 그때 마그네슘도 7배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21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용해서 각 물질들의 질량을 알아내는 이 방법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기체가 반응하는 그러한 상황이네요. 도시가스의 주 원료인 메테인은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메테인 10리터가 완전히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얼마인지, 그리고 완전히 연소한 후에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얼마인지 골라내라는 문제예요.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이들 사이에, 기체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기체 반응 법칙이죠. 그럼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화학 반응식으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메테인,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메테인이죠. 이것이 연소하려면 산소 기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라고 문제에서 힌트를 줬지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 완성하기 위해서 개수를 조절해 볼게요. 반응 전에 탄소가 하나였다면 반응 후에도 한 개. 반응 전에 수소가 4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4개가 돼야 되니까 물 앞에 개수 2로 바꾸고요. 반응 전에 산소가 2개였는데 반응 후에 4개로 변했을 리 없죠. 그렇다면 반응 전에도 산소 원자가 4개가 되도록 산소 분자 앞에 개수 2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앞에 개수를 볼게요. 메테인 한 분자 반응할 때 산소는 2분자 반응을 하고 그때 물은 2분자 또는 수증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수증기 2분자, 이산화탄소 1분자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이 개수의 비는 분자수의 비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피의 비를 뜻하기도 하죠. 그렇죠?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분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부피도 일정하게 증가한다,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개수비가 1, 2, 2, 1이라면 이 물질들이 반응할 때 그리고 생성될 때의 부피도 1, 2, 2,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메테인 10L가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메테인 10L가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부피 얼마인가? 앞에 써 있는 개수의 비가 1대 2예요. 즉 부피비가 1대 2입니다. 그렇다면 메테인 10L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 20L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20L니까 1번, 2번 제하고 나머지에서 답 찾으면 되겠죠. 다음, 이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 볼까요? 메테인이 10L 반응을 하기 위해선 산소가 20L 필요를 하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수증기는 앞에 있는 이 개수 비와 마찬가지로 20L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앞에 있는 개수의 비만큼 10L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 부피비가 1대 2대 2대 1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10L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나, 이것이 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L 여기서 답을 찾으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보가드로 법칙과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4단원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